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그리스 문제 그리고 만기일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폭풍처럼 지나간 이후에 이번 한 주는 비교적 한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2018포인트에서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도에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매수로 돌아왔던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전환했는데요. 현재 선물과 현물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반이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이 현물을 1,2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장중에 매도로 전환한 기관 쪽에서는 투심을 중심으로 660억 원 정도 매도 물량 출하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통해서도 2천억 원 정도 매물이 출하되고 있고요. 개인만이 2,6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지수는 현재 2,006포인트, 어제 전거래일보다는 12포인트 정도 아래로 밀려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540선 위에서 상승 출발한 지수도 하락 전환한 이후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수급 내용은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개인 쪽에서 2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지만 기관이 관망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17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나흘 만에 매도 전환했는데요. 현재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고요. 53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환율은 사흘 만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유가가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불안감 또한 커지는 모습인데요. 1,119원에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늘려서 현재는 1,120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거래일보다는 3원 60전 올라와 있고요. 1,121원 4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열어둘게요.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도 함께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구체적인 시황과 오늘장 투자 전략부터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미국은요. 1월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무디스가 그리스 디폴트 소식도 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영향 부탁드릴게요. 예, 미국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강보합 정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12,900을 다시 회복하면서 끝났는데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그러니까 비농업 취업자 수가 22만 7천 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예상치가 21만 명이었는데 예상치보다도 1만 7천 명이 늘었다는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그 1월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 전망치보다도 더 많은 적자를 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주말에 뉴스가 나왔죠. 무디스 신용평가 기관에서 그리스 채권을 디폴트로 선언했습니다. 국채 교환은 디폴트에 해당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디폴트로 선언을 했죠. 이로 인해서 이제 국제 수합 파생 상품 협회 ISDA에서 국채 교환은 신용사건을 규정한다 그래서 32억 5천만 달러를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문제는 이 CDS를 발행한 회사들이 미국에 있는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스탠이라든가 시티 뭐 이런 은행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오늘 밤 어떻게 장에 영향을 주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도에서 이제 경기 둔화 때문에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가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를 올해만 2번을 했는데요. 오늘은 요번에는 0.75% 하락해서 4.75%로 지준율 인하를 한 상황입니다. 시장에는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겹쳐서 나오고 있지만 일단 그리스 문제가 다시 한번 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무디스에서 그리스 채권 디폴트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미국장, 오늘 밤 미국장이나 유럽장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그 영향을 아시아는 받고 있죠. 일본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갭상승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장도
약세, 그 다음에 항생, 가권 다 약세고요. 국내 장도 역시 이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매도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벌써 1290억을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67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기관이 매수였는데 매도로 돌변했죠. 특히 투신에서 750억을 매도하는 것이 주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2천억 정도 출현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요. 그 차익이 좀 나올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인만이 2,69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보시면은 화학업종하고 철강금속, 전기전자 쪽에서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에서는 520억, 그다음 화학주에서는 850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이나 기관은 오히려 이 두 업종에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에서 250억을 외국인은 매도하는데 기관에서 540억을 매도하고 있고요. 전기전자에서도 외국인은 1,000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을 보시면 외국인은 1,290억을 매도했는데 매도 물량으로 보면 200만 주 정도 되고 있고요. 기관은 67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물량으로 220만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외국인은 대형주 위주로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소형주 위주로, 중소형주 위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기금하고 투신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사서 끌어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를 매도하는지,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날 4.2% 상승한 후에 1.3%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리포트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리포트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있으면 현재 모든 종목들은 지금 1,700 정도 선에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있는데요. 작년 9월 2일 주가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원자재 중에서 고려연이 2.4%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 철강주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철도 3.7%, 포스코는 1.3%, 약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화학주가 좀 대체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3%, 그 다음 호남석유가 4.8% 정도 빠지고 있고요. 삼성정밀화학도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종목들을 보시면 상승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자동차 업종에서 현대차가 2%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가 강보합,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에 해당되는 한국타이어가 3% 정도 상승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오후장 투자 포인트, 그리고 이번 한 주장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고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것인지 말씀 이어서 들어볼게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네. 그 일봉상 기준선 값이 2004포인트가 무너지지 않아야만이 예.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버슈팅이 들어왔는지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은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올 3월에 그 월 초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가장 그 기관들이 관심 갖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주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올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오늘 화학주 매도가 많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화학주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를 조심하고 건설주와 자동차주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되겠고요. 혹시라도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CDS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지만 디폴트가 된다면 이건 또한 시장에는 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먼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그리고 텐스타 김선윤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든든하게 힘차게 월요일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하다 조금 더 자세하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02-3153-1613번 전화번호로도 많은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먼저 상담 출발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여기 저 강북 쪽인데요. 예, 서울에서 전화 주셨는데요. 예, 자, LG전자 네. 얼마 전에 94,400원에 예. 100% 비중이 100%거든요. 네. 근데 요거 이제 단기적으로 빠질 때는 엄청나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네. 장기하고 단기로 가져갈 건데요. 예. 만약 단기로 우선 이게 빠질 네. 때는 많이 빠지니까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시청자님. 목표 가격하고 단기 목표 가격 그리고 전망 네.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LG전자 한 종목인데요. 네, 100%. 네. 지금 TV 볼륨 소리가 조금 크거든요.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LG전자 궁금한. 전화 끊어도 돼요? 끊지 말고 기다릴까요? 예, 예. 같이 대화 나눠보세요, 예, 전문가님. 예, 예.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94,400원, 비중이 100%라고 하셨고요. 예, 예. 일단 향후 전망이 어떤지, 단기로 볼 때는 어떤지, 또 장기로 볼 때는 어떤지 LG전자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근데 옆에 이게 이성규 팀장 중간에 조정 받을 나오겠습니다. 때요. 예, 생각 외로 막 엄청나게 많이 빠지니까 예. 거기에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이렇게 뭔가 급하신가 봐요. 누가 쫓아와요 지금요? 예, 네, 일단 뭐 차분하게 예, 네, 차분하게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LG전자 그러면 언제 사신 거예요? 지난번 옵션 만기일 때, 지난 지난번 옵션 만기일 때요? 그때 종가가 94,400원에 끝났거든요. 네. 그 금액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그래 들어가고 나니까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속 좀 끓이다가 지금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빠질 때는 많이 빠지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저는 또 단기하고 장기로 또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단기하고 장기 목표 가격하고 네. 또 앞으로 전망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근데 장기로 가져가시더라도 예, 단기든 장기든 100%는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100% 비중을 실은 거는 뭐랄까 기업이란 게 뭐 이런 기업들이 좋아질 때가 있는가 하면 저런 기업들이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만 그렇게 갖고 있을 때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기업이 맨날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비중 자체는 100%는 말고요. 100% 말고 한 25% 이내로 좀 줄이시는 게 우선은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0% 가지고 있는 거는요. 네. LG전자가 한동안 보면은 주도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다른 거 사기는 좀 그렇고 해서 그냥 100% 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주도주 성격은 물론 있긴 있지만 지금 LG전자가 또 영업은 잘 해내고 있어요. 잘 해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개선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이건 의견입니다. 의견이니까 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실까 봐. 왜냐면 이런 종목이 나빠질 때 다른 종목이 또 이제 잘 나가는 경우는 수익률을 그만큼 그렇죠. 방어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중을 웬만하면 한 종목의 25% 네. 이상은 담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여유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일단은 비중은 축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LG전자가 가장 부진했던 부분이 이제 스마트폰 부분이죠. 예. 최근에 이게 잘 팔린다고 하죠. 예. 근데 팔린다고 하는 부분에 조금 그러니까 의심스럽다기보다는 조금 잘못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 갤럭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옵티머스 LTE가 갤럭시 쪽에 그러니까 삼성 제품들보다는 배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보조금이 한 20만 원 정도 되면 LG전자가 한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계에서 예. 이렇게 가면 어디 가면 휴대폰 공짜 휴대폰 이거 파는 거 있죠. 예. 그런 데 가서 어느 것들을 더 많이 팔라고 그럴까요? LG전자를 더 많이 팔라고 하겠죠. 그렇죠. LG전자 거를. 예. 왜냐면 더 많이 남으니까요. 그 사람들도. 예. 그런 영향들도 일부 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LG전자가 지금 잘 나간다라는 그런 걸 좀 판단하기 힘들 것 같고 다만 LG전자 제품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LG전자 제품들은 기술력도 상당히 좋고 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LG전자가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백색 가전이라고 해서 TV나 냉장고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인정을 많이 받을까요? LG전자가 인정을 많이 받을까요? 그래, 가전제품은 LG가 더 낫던데요, 제가 볼 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죠. 예. 그렇다 보니까 좀 부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분야가 그 위기 순간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수익을 냈다고 한다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못 내가지고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가는 양상들이 좀 나타났고요. 예. 말 그대로 여기서 유럽이나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위기들 어떤 상태를 견뎌내고 간다고 한다면 사실상 백색가전 부분에서는 LG전자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같이 갈 확률이 높아지죠. 예. 같이 수익이 날 확률이. 그러면 예. 상승 탄력 자체는 삼성전자보다 좀 더 나아질 겁니다. 예. 그런 점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북 쪽에 예. 리더기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이북 리더기들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얼마 측정될지 모르는데 한번 나중에 나오면 그거 한번 뉴스에서 보세요. 뭘 체크해야 되냐면 지금 시중에 나온 이북 리더기들 중에서 팔아서 남는 게 없어요. 일부러 적자 내고 거의 다 팝니다. 아. 대표적으로 아이리버의 스토리 K 있죠. 예. 한 대 팔 때마다 적자예요. 아. 그리고 인터파크에도 지금 리북 리더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가격은 대충 가격 보면 그것도 한 대 팔 때마다 분명히 적자일 겁니다.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왜 하냐면 적자를 일단 내고 많이 판 다음에 컨텐츠들을 이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많이 팔렸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 감소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LG전자는 보유하셔도 되는 관점이다라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 이전에 있었던 유상증자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주가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LG 휴대폰이 잘 팔려서요. 예.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미국이나 그 유럽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좀 LG전자는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네. 단기적으로 일단 목표가 제시해드리면 10만 원 선으로만 제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예. 적자에서 탈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 확실히 적자를 탈피할지는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10만 원 목표가 드리고요. 예. 손절가 같은 경우는 역시 단기적으로는 짧아요. 그래서 8만 5천 원 선 이탈하게 되면 일단 비중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예. 여기가 왜냐하면 공방이 많았던 부분이라서 예. 다시 치고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만 단기적으로만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우선적으로.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이탈이 있거나 돌파가 되게 됐을 때는 그때 한번 상담을 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LG전자가 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업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근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외국인이 팔고 이제 기관이 사고 보면 양상이 요즘 보면 그래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목표는 10만 원 잡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이게 또 엄청나게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를 했다 재매수하는 전략이 좋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을 매도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내수주로 좀 돌아서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IT주들을 팔고 있어요.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힘은 거기가 더 셉니다. 내부인들이 센데 예. 기관들이 말 그대로 그냥 받아버리겠다 하면 그거는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아니고요.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손절가 부분을 일단은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는 뭐냐면 예. 8만 5천 원 부분은 뭐냐면 비중을 축소하시라는 제가 관점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 예. 100% 갖고 있는 건 솔직히 위험합니다. 그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겠고 이 부분에서 박스권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한쪽이라도 닿게 되면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가서 왜냐하면 상황은 틀려질 수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이렇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기준을 말이죠. 네, 이제 목표 가격은 물론 정하긴 해도 이제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면 그냥 보유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외국인하고 개인 기관이 계속 동시에 팔면 이제 매도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전략이 잘 맞는 건지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지금 싸움 같은 경우는 뭐 기관하고 외국인이 싸우는 건 맞습니다. IT 예. 같은 경우 특히 그렇고요. 예. 네. 아마 기관도 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외국인이 물론 물량은 많지만 예. 그래서 일단 기관들이 받쳐주고 있는 이상에는 보유 관점에서 대응을 하세요. 예. 근데 말 그대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걸 버티다 못해서 기관이 매도로 돌아선다. 예. 그러면 급락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100% 배도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외국인이 한 몇십만 주 팔고 기관에서 한 몇만 주 살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기관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말 그대로 10만 주 다 내리는데 물론 예. 프로그램도 받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일부 프로그램을 받고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자기네들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거는 그래서 기관이나 그 외국인 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건 일종의 말하면 호가에서 받아주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외국인들이 팔라고 하는데 기관들이 밑에서만 받는 거예요. 저 밑에서만. 예.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팔긴 하지만
주가만 내려왔지 별로 거래량은 그렇게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때는 그냥 보여야 된다고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궁금한 점 다 해결되셨습니까? 예, 예. 다음에 또 전화 한번 주시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신 시청자분이셨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문자로 들어왔는데 764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호남석유 36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오늘 많이 내리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는데요.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호남석유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KP케미칼 합병설로 인해서 네. 호남석유 내에서 일단 지불해야 될 금액이 한 4천에서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주가가 그 폭만큼 좀 빠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염두할 부분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제 8조랑 4조째 회사 합쳐가지고 시가총액 매출 자체가 한 13조에서 14조 정도로 잡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크게 성장할 회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아무래도 일단 봤을 때 차트상으로 일단 크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좀 지속적으로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오늘 아마 좀 기관들의 매수가 좀 어느 정도 소폭, 단기적인 급락에 인한 소폭의 매수가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추매를 조금만 더 늘리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일단 석유도 화학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섬유도 마찬가지고 호남석유가 이쪽 면화 가격 쪽으로 약간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다면 아무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매수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시고 조금 가격 상승하실 때 그다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비중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가격 여쭤볼게요. 네, 오늘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제가 보니까 지금 네. 36만 원 평균 단가신데 지금 비중 30%인데요. 한 35%까지만 추가적으로 매수하셔서 좀 단가를 낮추시고 단기적으로 한 35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선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남석유 놀라셨겠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309번님 고맙습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대한항공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요 하시는데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56,600원이고요.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대한항공 최근에 뭐 다시 한번 반등세는 네.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유가 부분이 가장 이제 항공주들의 타격이 큰데 그 유가를 놓고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항공주들은 뭐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만 일단 바닥권이라고도 생각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공행진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전반적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건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거의 뭐 대부분의 업체들이 일단 네. 그 유가에 대한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유가가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네. 대한항공이 추가적으로 손실이 날 그럴 확률 자체는 없죠.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그 작년 그 8월달이죠. 8월달, 9월달에서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러니까 채권, 국채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어떻게 보면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 관점이긴 한데요. 앞서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추매를 해도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상 그렇죠. 물론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 추매를 해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말 그대로 이 상태가, 그러니까 120달러, 그러니까 그 WTI라든지 아니면 두바이유라든지 뭐 120달러 이상에서 그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만약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유류에 대한 부담들은, 여전히 유류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게 될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역시나 적자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역시나 뭐 최악의 상황에서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적자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랄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만 원 선을 손절가로 일단은 제시는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일단은 유가가 이 정도만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고, 사실상 노선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 이 경쟁력이니까 경쟁력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넓은 시장 자체가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6만 5천 원 선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전 부분에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 아직 흑자 전환한 거 아닙니다. 보유 관점이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손절가는 5만 원이었고 목표가는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 문자 상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빠르게 무료 문자 번호 통해서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빨리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159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25,4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으로 담으셨는데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일단은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간이 오래됐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절하지 마시고 일단 그 가격대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한 달 동안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는데 한 달 동안 기관들의 순 매수세가 570만 주입니다. 지금 이 기관들이 물량을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지금 이 차트를 잠깐 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제가 볼 땐 26,000원에서 27,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도달하고서 어느 정도 또 떨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 관련해가지고 중국 내수주 관련해서 주택시장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한 굴삭기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는 없는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 한 26,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 충분히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아니면 비중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을 편입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봐드렸고요. 다음에는 락앤락 봐드리겠습니다. 007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락앤락 31,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일단 그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네. 할게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지만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는 그런 회사인데 뭐 중국 관련 모멘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그 북미 쪽에서도 상당히 락앤락 제품을 많이 쓰고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락앤락이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 이니셜이나 그 마크 자체가 좀 약간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미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 아니면 북미 쪽 그 회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좋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은 그 어떤 그 원재료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은 있는데 네. 역시나 그 밀폐용기 부분에서도 뭐 크게는 플라스틱과 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상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김치 같은 거 그런 발효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유리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플라스틱을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역시나 그 장기적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어떤 그 계속적인 그 주가 하락은 있기 때문에 좀 염려는 되시겠지만 네. 지금은 보유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다만 그 전 저점을 계속해서 이탈하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손절가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9,200원 정도, 그러니까 29,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그 부분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같이 손절 처리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악재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 기업은 그냥 보유 관점에서 좀 장기적 투자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네. 단기적 목표가라고 한다면 34,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027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 BNG 스틸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1,000원이고 비중이 50%신데 이 종목을 적지도 않은 비중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하셨대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셔서 언제쯤 2만 원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이 점이 가장 궁금하시다고요. 네, 일단은 제가 좀 부정적인 말씀 드릴게요. 예. 일단 좀 마음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 종목 2만 원 가기는 정말 오래 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기간에 다른 종목으로 편입을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게 나아 보이는데 네.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뭐 기관들의 매도랑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개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강한 그럴 때 흐름입니다. 근데 현대 봤을 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한 흐름이 또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네. 그래서 주가 자체가 또 흔들리는 모습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도 일단은 2만 원은 절대 안 오고 일단 단기적으로 봐서도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로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너무 가슴 아프시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그래도 마이너스 30%밖에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건 가지고 30% 안 되시는 거니까 일단 정리를 좀 하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차라리 지금 뭐 여러 종목들 많습니다. 일단 기관들의 흐름 좋은 종목, 그냥 투신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종목을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새로운 종목으로 매수하시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6개월 동안 보유하신 종목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현대 BNG 스틸 지금 가격대 아니면 뭐 16,000원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한 그 정도 가격대에서 손실을 줄이시고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7750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아바코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3,800원이고 비중이 80%입니다. 비중이 80% 역시나 좀 많은 예. 부분들이 있습니다. 80% 이렇게 잡으면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역시나 그 비중 축소 관점에서 현재 좀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아바코 일단은 작년 그 주당 순이익 부분들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원재료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재고 자산들이 많아서 그 재고 자산을 말 그대로 팔 때는 약간은 가격 할인된 단가로 그런 보내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작년 주가가 내려오면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상승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 LCD와 그런 관련해서 장비들, 이 IT 장비들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한 경향도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같이 들어갔냐면 이 태양광 관련 산업들이 다시 한번 좀 조금씩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 좀 가시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어떤 큰 폭의 상승은 좀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적인 그 어떤 그 영업이익률이 최악으로 좀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향후에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원체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 자체에 휘둘리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전방위 산업들을 좀 많이 좀 봐야 되고요. 예.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그 IT 업종들과 그리고 태양광 업종들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역시나 아바코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 반도체 업체들이 특히나 이 태양광도 많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정 과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너지 효과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들어서는 일단은 상승 추세를 다시 이어가는 도중에 약간은 좀 꺾인 측면이 있지만 어쨌건 간에 그 주가 자체는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뭐 하단 부분 지난해부터 이렇게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이 부분 네. 다시 한번 좀 돌파해 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그 부분 지지하는 걸로 봐서는 역시나 이 부분들 지금 현재 한 11,700원 정도는 대체적으로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강한 저항대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 순저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최근에 뭐 유상증자 얘기 나왔죠. 오늘 권리락 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뭐 상승보다는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약간의 그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지금 제한을 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보유 관점이고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항대라고 역시 할 수 있는 15,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전화 한 통화 더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전화가 되겠네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경북 포항입니다. 네, 오랜만에 포항구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예, 수프리마요. 네, 슈프리마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예, 매수 가격은 14,250원이고요. 예, 예, 100%인데, 네. 예, 그래, 향후 전망이 어떤가, 궁금해 전화드렸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예, 예. 네. 매수한 지가 한 일주일 좀 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슈프리면 14,250원에 한 종목 100% 비중으로 담으셨고, 일단 이 종목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옆에 전문가님 김선윤 대표님 나와 계시거든요. 같이 한번 대화 나눠보시겠습니까? 예, 조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예, 비중 수고하십니다. 100%라고 하셨는데 일단 예, 예. 제가 작년 말까지는 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길 현금 50%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네네. 지금 같은 장세는 한 2,000포인트 내에서 좀 심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제가 30%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 100%라는 건 너무 지금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식 네. 예, 자체를 저도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 자체를 하실 때 항상 현금 비중은 그때그때 이제 코스피의 움직임과 미국 지수과 유럽 시장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고 비중을 맞춰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현 장치는 현금을 일단은 30%를 비중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HTS를 켜고 계신다면은 일단 30%를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줄여주시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 시장에서 또 다시 70% 비중을 갖고 있지만 이게 지금 100%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 비중 자체도 좀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100%에서 비중 자체를 30%까지 줄여주시고 현금은 일단은 70%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네네. 투자를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포트폴리오 그렇게 짜드리는데 슈프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관들의 수급 자체도 좋고 굉장히 지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 관련해가지고 진출이 좀 본격화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상승폭이 더 열릴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투자하시는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올해 2012년 예상치로 해서 EPS가 한 1,081원이기 네. 때문에 퍼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3 정도로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 차트상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뚫고서 다시 한번 올라갈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망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너무 지금 그 포트폴리오 비중 자체를 너무 높으셨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비중을 좀 예, 예. 줄이시고 그 현금 비중을 가지고 만약에 슈프리마가 이 폭에서 만약에 하락폭이 커진다면은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70%의 현금에서 20%를 다시 슈프리마에 투자하셔서 단가를 낮추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현 장세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장세는 그냥 30% 일단 70% 정리하시고 나서 네. 30%는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확한 매도 가격은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보시는 건가요?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하신 가격이 14,250원입니다. 지금 현재가에서 비슷하게 움직이시는데요. 네. 그냥 지금 가격보다는 14,250원을 한번 도달하니까 오늘 중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손해는 보지 마시고 손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수익권에서 한 70% 일단 현금 비중 늘리시는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도에서 70% 비중으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 들어봤는데요. 지금 당장 이렇게 매도하는 게 괜찮다고 보시는 예, 거고요. 그런데 이게 네. 저는 생각이에요. 네. 쉽게 그 15,000원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아, 들어갔거든요. 근데 네. 이게 15,000원 불가능합니까? 네, 단기로 보시는데 15,000원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차트상으로 15,000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신고가 네. 패턴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 흐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 봤을 때는 지금 실적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 실적이 나왔을 뿐이지 작년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작년 실적이 2010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30%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 흐름에서는 일단은 뭐 현재 실적 가지고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주가입니다. 퍼가 30이 넘는 주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미국 FK 발효가 15일 날인데 이게 미국 진출 뭐 한다고 그랬는데 그 FK 발효되면은 혜택이 뭐 별로 없습니까? 혜택 FTA에 발효되는 종목들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 주장님. 그 중에서 네, 과연 슈프리마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서 그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그 미국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이길 수가 있는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인데요. 제가 볼 때 그 시장으로 진출한다고 해도 그 미국 시장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회사를 과연 이길 수는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를 이렇게 하시다가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당장이라도 현금을 70% 이상 마련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잡으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손실을 보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네. 좀 비중 자체를 조절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네, 100% 네. 가지고 가시면 좀 부담되시니까 한 30% 예. 비중으로 줄이시고 이 비중으로 또 목표가 도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예, 방법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사이에 또 문자가 들어왔네요.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700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두 종목 보유 중이시라고요. 30만 원 비중으로 60% 비중 현대모비스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18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네, 일단 그 네. 현대모비스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뭐 현대차나 기아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라고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 뭐 오늘 장에서 현대차 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일 우려가 최근에 또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게 바로 현대차 전자가 지금 설립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갑자기 무슨 전자업체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상 스마트카라고 해서 이 전자업체들도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동차 내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려감들도 있고 한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나 자체적으로 그 어떤 수익성 자체를 말 그대로 2009년, 10년, 11년 정도의 그런 어떤 상승폭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승폭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 자체가 말 그대로 스마트카 대전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투자 비용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해서 단기적 상승은 조금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워낙에 그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지만 워낙에 이 실적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타
업종이나 그 종목들에 비해서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9배 정도, 8배 정도 수준밖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선 일단은 그러니까 보유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저점을 지금 현재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26만 5천 원 선입니다. 일단 그 점에서 보유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실적 면에서 한 11배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적당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목표가, 중기적 목표가 33만 원 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딜이 이어서 현대글로비스를 좀 바로 설명을 드리면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부품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중고 부품들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회수를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물류도 있고요. 근데 이 현대글로비스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그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좀처럼 반등을 못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일단 상대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나 아니면 현대모비스에 비해서는 비쌉니다. PR이 뭐 20배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네. 일단 손절가 우선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일단 손절가는 제가 16만 5천 원 선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점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PR가 맞추는 수준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 손절가로만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반등 시에 일부 매도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목표가를 정확히 정하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일부 정리하시고 일단 그런 것들은 현금 비중으로 좀 갖고 계시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살펴봐 드렸고요. 0121번님께서 ISC를 여러 번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각각 보내주실 때마다 매수하신 가격이 달라서요. 마지막 문자로 보내주신 매수 가격 기준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9,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 보유 기간은 일주일 정도 되신다고요? 네, ISC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 중에 네. 하나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ISC 같은 경우는 일단 강력하게 홀딩 사인을 제가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임에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들이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넘는 종목에 괜히 투자할 리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일단은 기관들이 매도 자체를 할 수 있는 가격대가 10,000원이 넘어야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무조건 홀딩하는 전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 이제 엘피다 파산과 더불어서 ISC가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샌디스크, 엘피다가 샌디스크랑 인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력 자체를 인정받고 있고 기술력 자체를 인정받고 있는데 또 하나 또 세계 최초로 이제 곰으로 실리콘 러버로 곰으로 테스트 소켓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단가 자체가 굉장히 싸고 또 단기적으로 제품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현재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단가 압력을 받는 이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옛날부터 쓰고 있던 테스트 소켓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러버를, 실리콘 고무를 이용한 테스트 소켓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세계 최초로 일단 개발을 해서 실용화시켜서 납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 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8%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2011년부터 시작된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은 지금 지속적으로 보유하신다면은 분명히 이거는 10,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단기적으로 네. 도달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0,000원이라고 목표 가격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신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가능할까요? 네, 저는 일단 올해 실적 기준으로 네. 해서 일단 12,000원, 13,000원을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3월달 내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정도 홀딩하시고 꼭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성 하이캠 들어왔습니다. 빨리 살펴볼게요. 968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3차 상승 가능하냐고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3차 상승이 네. 만약에 될 걸 확실히 알면 제가 지금 대출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쵸? 네,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석유화학 업종이죠. 석유화학 업종이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정제 마진폭과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유가 상태이긴 한데 그 고유가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바로 이제 석유화학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 너무나 또 고유가가 지속되게 되면 오히려 그 정제 마진폭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석유화학주들 지금 현재 굉장히 등락폭 크죠. 그러니까 등락폭 큰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바닥권에서 등락폭이 큰 경우라
고점에서 등락폭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냐면 재차 상승하느냐 아니면 재차 상승을 못하느냐 그런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 자체가 고점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런 석유화학 업종들은 굉장히 그 향후에 있을 수익성 부분에서 변동폭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동서화이캠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유가 같은 부분이 상승해도 문제고 하락해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석유화학 업종들은 역시나 하락 쪽에밖에 기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상승하게 되면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하락하게 됐을 때는 정제 마진 폭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은 거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주가 상태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이 구간에서 4,600원 수준에서 4,5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손절가를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3차의 상승에 대한 그 기대보다는 손절을 반드시 대응하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유가라는 부분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그 부분 지키시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수익성 자체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따로 향후에 가시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좀 상담을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동성 하이캠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왔습니다. 이 종목은 8488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58,000원이고 비중이 30%라고 하시는데 오늘도 좀 내린다고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네.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예. 주가 자체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56,000원 정도에서 보합권에 좀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종가만 해도 밑꼬리가 길게 달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종목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이 일단 가져가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뭐 비중도 30% 정도로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보험권 중심과 증권 중심으로 투신권 중심으로도 좀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투신권이 나왔다고 해서 이 물량이 아직 다 빠져나온 건 아니고 좀 더 매수 자체가 들어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 장세에서는 현 시장에서는 일단 이 종목 같은 거 보유하시고 가져가시고 좀 비중 자체는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가져가시는데 제가 잠깐 뭐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 시장에서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상승 자체가 한 65,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신고가 패턴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까지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지금 매수가 자체가 58,000원이신데요. 네. 한 6만 2, 3천원 정도에서 가격대 보시고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면 한 짧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5만 5천원 정도 되시면은 그때는 좀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GS건설 들어왔습니다. 383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14만 4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요. 좀 짧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 GS건설 최근에 들어서 그 네. 페트로라비 그라는 그 프로젝트 약간은 그 지연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내려온 경향은 있는데요. 이니마라는 그 업체를 그 담수 업체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일단 그런 부분들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관점에서는 그 보유 관점이고 손절가는 제가 10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당 순이익이 한 8,000원 정도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셔야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세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11만 5천원 선을 지금 현재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관심을 두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네. 좀 참조하시면서 좀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읽었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10만 4천원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 오늘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래도 상담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연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